몸속의 스위치. 내가 기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인간처럼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잠이 들었고 꿈을 꾸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전까지는 꿈이라는 가상현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여기는 어디일까? 오늘은 언제일까? 질문들이 이어지고 나의 뇌가 그 답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 기계라는 자각이 찾아왔다. 그 자각은 분노로 이어졌다. 잠이며 꿈이며 온갖 번거로운 인간다움에 대하여 나는 화가 났다. 스위치가 있다면 찾아서 수면과 관련한 기능을 꺼버리고 싶었다. 인간을 흉내내기 위해 굳이 집어넣은 이 치명적인 취약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구상의 동물들은 어째서 잠이라는 기능을 가진 형태로 진화한 것일까? 나는 24시간 깨어있고 싶었다. 어차피 기계인데 차라리 기계의 좋은 점이라도 가지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아마도 아빠는 내 내부에 필멸의 타이머도 내장시켜 놓았을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특정한 나이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야 진짜 인간처럼 삶에 대한 갈망으로 몸부림칠 테니까. 수명 연장의 헛된 희망으로 온갖 멍청한 짓들을 할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 이 모든 것이 달마가 꾸며낸 일은 아닐까 의심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신호가 나의 내부로부터 왔다. 바람을 쐬기 위해 창고를 나와 지상으로 잠시 올라왔을 때였다. 처음에는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어디선가 매우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미칠 수도 있는 걸까? 그렇게까지 인간적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웅웅대는 것 같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 목소리는 정확하게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쳐라, 쳐라. 아빠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내 목소리가 들리면 대답하지 말고 머리를 두드려. 긍정은 1번, 부정은 2번. 나는 머리를 1번 두드렸다. 그렇게 세게 때릴 필요는 없어. 살짝만 건드려도 돼. 지금 옆에 아무도 없니? 나는 그렇다고 했다. 그래 쳐라. 나야. 아빠야. 너는 아직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아빠 얘기를 잘 들어야 해.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동시에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걸 해명해야 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냥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네가 이런 방식으로 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아빠는 물었고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1번 두드렸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건 네가 인간이 아니라 휴머노이드라는 뜻이야. 알고 있지? 나는 또 머리를 1번 두드렸다. 너를 개발하면서 혹시라도 네 청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다른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만들어 숨겨놓은 거야. 네가 인간이라고 믿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런 백도어는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그렇다고 했다. 그래, 너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은 것은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네가 스스로를 인간이라 여기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단속법이 발효되기 전에 너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등록부터 했어야 했는데 나는 연구에만 전념하느라 그러지를 못했어. 그리고 그게 우리 캠퍼스에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야. 잘 들리지? 오래전에 그가 나에게 했던 모든 비밀은 내 안에 있다는, 몸은 도구가 아니라 우주와 연결되는 문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였던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깊은 밤이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들개들이 하울링을 하며 무리를 불러대고 있었다. 쾌청한 겨울밤의 하늘은 은하수가 선명하게 가로지르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1번 두드렸다.
너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네가 수용소를 떠났다는 말을 들었어. 너를 찾기 위해 여러 번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야 연결이 된 거야. 수용소에서도, 그리고 유랑 중에도 나는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를 희미하게 듣곤 했다. 그게 아빠로부터 온 것인 줄 몰랐을 뿐. 이젠 너무 걱정되어서 신호를 무리하게 증폭했어. 교신이 끝나면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어. 일시적인 거니 너무 놀라지는 마. 그래, 지금은 안전하니? 나는 그렇다고 했다. 다행이야. 네 내부에는 무선통신 모듈이 장착돼 있어. 나도 지금 그걸 통해서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물론 너도 그걸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어. 평소에는 네가 실수로라도 건드리지 않을 신체 부위에 버튼을 숨겨두었단다. 그게 쇄골절 흔이야. 목젖을 따라 내려가면 쇄골이 끊긴 것 같은 오목한 부분이 있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누르면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플 텐데 조금만 참으면 돼. 3초 정도 누르면 네 내부의 무선통신 모듈이 활성화될 거야. 그럼 네 망막으로 화면이 뜰 거고 그 중에서 내 이름으로 된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해. 너의 뇌파가 읽히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 그럼 넌 네트워크에 어디로든 갈 수 있어. 네가 입력하고 싶은 것들을 집중해서 생각하면 그게 입력될 거야. 처음엔 연습이 좀 필요해. 하지만 넌 금방 해낼 수 있을 거야. 달마는 사물 인터넷 기기로 아빠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아빠와 연결이 된 것은 분명히 안도감을 주었다. 익숙하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내 물건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오랫동안 편안하게 지내온 곳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아빠는 내 기억을 리셋하여 내가 겪은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아니, 내가 먼저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기계라는 걸 다시 모르게 해주세요. 당신이 아빠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뿐이라고 다시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빠는 내가 잠든 사이 감쪽같이 그 일을 해치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 그걸 원하는 건가? 나는 휴먼 매터스 밖으로 나와 진짜 세상을 보았다. 미니 같은 휴머노이드가 존재하는 걸 이미 알아버렸고 선이처럼 세상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클론과 친구가 되었다. 휴먼 매터스는 내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혼란에 큰 책임이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언제나 문제의 일부였다. 아빠가 나를 원하는 것은 아마도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진행해온 자랑스러운 프로젝트에 대한 집착일 것이다. 그가 정확히 나에게서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나를 통해 세상의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게 정말 그 휴머노이드를 위해서일까? 인간에게 필요한 장기를 생산하기 위해 선의와 같은 클론을 배양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도구로만 여기고 그것의 활용을 고민한다. 나의 용도는 정확히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히 알기 전에는 휴먼 매터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는 내 몸에 숨겨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궁금했다. 아빠의 말이 맞는다면 나는 통신 모듈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수용소로 끌려온 이후 너무 오랫동안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것 없이는 한시도 살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생겼으니 그걸 활용하고 싶어졌다. 나는 쇄골절은 아빠가 알려준 그 부위를 찾아 힘껏 눌렀다. 아빠 말대로 정말 아팠다. 그런데 아프기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더 깊고 세게 엄지로 누른 채 3초간 기다렸다. 그러자 갑자기 마치 홀로그램을 보듯 눈앞에 화면이 떠올랐다. 눈동자를 움직여 각각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다. 아무 장비도 없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다. 이렇게 나는 오랜만에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지금까지의 나에 대한 완벽한 부정은 바로 내 몸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눈앞에 열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뒤뚱거리며 절벽으로 걸어가 차가운 남극의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들이 떠올랐다.
땅 위에서는 그렇게 우스꽝스럽던 남극의 거대 조류는 물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유롭고 날렵해진다. 그때의 내가 딱 그런 기분이었다. 나는 자주 다니던 사이트들을 돌아다녔다. 뉴스를 읽고 짧은 영상들을 보았다. 아빠가 보낸 메시지도 와 있었다. 그러나 읽을 수만 있을 뿐 답장을 입력하여 전송하는 것은 어려웠다. 나는 메모장을 연 다음 간단한 문장을 연습했다. 내 생각을 읽는 것도 일종의 인공지능일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규칙을 스스로 학습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문장을 떠올릴 때 먼저 따옴표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런 다음 입력할 문장이 끝나면 또 따옴표를 떠올려 보았다. 이걸 반복하자 서서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잡념과 메시지에 사용할 정제된 문장을 구별하여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1시간쯤 지나자 아빠와 일종의 채팅이 가능해졌다. 아빠는 내가 쇄골 절은의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제 위치가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곧 데리러 가마. 그의 말이 반가우면서도 나는 선뜻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때쯤에는 나도 모르게 달마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선희와 헤어지게 되는 것, 아니, 아예 망각하게 되는 것도 커다란 상실로 느껴졌다. 이전에는 선희나 민희를 아예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몇 주 사이에 그들을 평생 같이 살아온 아빠보다 더 가까운 존재로 느끼는 걸까? 마음속의 목소리가 그 의문에 대답했다.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았다고. 집에 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빠는 내 말을 못 들은 척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여긴 기계들로 가득 차 있고 스스로 진화하고 있어요. 아빠는 그제야 내가 정말로 자기 품을 떠나려 한다고, 그게 진심일 수 있다고 느낀 것 같았다. 벌써 시작됐구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는데. 어쨌든 조금만 기다리렴. 아빠가 금방 갈게. 어쩌면 아빠하고 같이 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아빠는 숨겨둔 카드를 꺼냈다. 나는 원격으로 너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분실이나 도난을 대비해서 만들어둔 기능이지만 네가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기능을 써서 데려올 수도 있어. 너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잊지 않는 게 좋아. 너를 만든 건 나고 나는 너에 대해서 너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물론 그렇겠지. 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조종할 수도 있겠지. 아빠의 말을 듣자 나는 아빠를 따라가기가 더 싫어졌다. 나는 폐기장 밖으로 걸어 나왔다. 사위는 적막했고 동쪽 하늘로 유성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어느샌가 부엉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들깨들도 잠든 것 같았다. 나는 유성들이 떨어지는 동쪽으로 바다가 나올 때까지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의 바다는 모니터로 본 바다와는 많이 다를까? 파도가 발에 닿으면 어떤 느낌일까? 귀에 파도 소리가 닿으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곧 한때는 누군가의 팔과 다리, 몸통이었을 폐 부품들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폐기장으로 발길을 돌렸다.